당신 살아 있었어? 15년 전 백화점이 무너지던 그날 혜진은 남편의 손을 놓쳤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빈관을 묻었어요. 그 뒤로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피눈물 나는 세월을 버텨왔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오늘 딸의 입교식장 단상 위에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이 죽은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까지. 혜진은 당장 달려가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남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죽은 남편과 이토록 똑같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요즘 가장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루어지시기를 대댓글로 응원 남겨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혜진은 간병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욱신거렸죠. 하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그녀의 손은 습관처럼 서랍 속 낡은 사진첩을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남편 기현이었습니다.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그 사람. 시신조차 찾지 못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그 사람이었죠. 혜진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속 기현은 서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서윤은 겨우 5살이었죠. 아빠 품에 안겨 까르르 웃던 그 아이가 벌써 20살이 되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혜진은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나오던 날, 남편이 점검 나간다며 집을 나서던 아침.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서윤이 입소식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예뻐했던 우리 딸 재난구조센터에 들어가요. 대답 없는 사진에게 속삭이는 혜진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남편을 향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기만 했죠. 몇 시간 뒤 혜진은 딸 서윤과 함께 국가재난구조교육센터 정문 앞에 섰습니다. 입소식을 앞두고 행사장은 각지에서 온 학부모와 교육생들로 북적거렸어요.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격려의 말들이 오갔죠. 서윤은 긴장한 듯 손을 꼼지락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0살, 이제 막 어른이 된 딸아이였어요. 새하얀 교육복을 입은 서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도 늘 밝게 웃던 아이였지만 오늘만큼은 불안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엄마, 사람 진짜 많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서윤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반반씩 섞여 있었어요. 혜진은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배어 있었죠. 혜진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조급해하지 마. 그 말을 하는 순간 혜진의 가슴이 아렸어요. 이 말은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었거든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현은 언제나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혜진은 그 말버릇을 15년 동안 혼자 되뇌며 살아왔죠. 곧 입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강당에 교육생들이 줄지어 앉았고 학부모들은 뒤편 좌석을 가득 채웠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시선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국가재난구조교육센터 최고 응급대응관 한도성 지휘관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한 남자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카락, 곱게 뻗은 어깨,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 마치 수백 번 이 단상에 올랐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혜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그 걸음걸이, 그 어깨선. 혜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어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했죠. 다시 보았습니다. 3번, 4번, 5번. 하지만 볼수록 확신만 커져갔어요. 단상 위에 서 있는 저 남자는 죽은 남편과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의 선, 눈썹의 각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까지 어느 하나 다른 점이 없었어요. 마치 15년 전의 기현이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안색이 이상해.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바짝 말라붙었고 손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귀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죠. 주변의 박수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성이라 불리는 그 남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그 음색.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매일 밤 들었던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억양도 말에 끊어 읽는 방식도 숨을 쉬는 타이밍까지 똑같았죠. 도성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교육생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재난 현장에서의 마음가짐, 동료를 향한 신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요. 혜진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도성이 짧게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수록 천천히.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문장. 그건 기현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어요. 서윤이 어렸을 때 넘어지면, 혜진이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기현은 그 말을 해주었죠.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마. 그 말이 지금 저 낯선 남자의 입에서 똑같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떨렸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옆에 있던 서윤이 놀라서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혜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얼굴이, 15년 동안 들으며 잠들었던 목소리가 바로 저기 살아서 서 있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성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가 퇴장하려는 순간 잠깐 멈춰서서 객석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혜진이 있는 방향에서 잠시 머물렀어요. 도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올라오는 듯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죠. 이마에 주름이 살짝 잡히더니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뭔가 낯익은 것을 보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진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 사람도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나를 보고 무언가 느꼈어요. 그 확신이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성은 곧 고개를 돌려 퇴장해버렸어요.
마치 방금의 순간이 착각이었다는 듯이요. 입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는 새로운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고, 혜진은 홀로 행사장 한편에 서서 도성이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성의 목소리만이, 그 익숙한 문장만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죠. 어려울수록 천천히.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혜진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기현이 살아있다면, 당신, 살아있는 거야? 그녀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그리운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인지 어떤 대답이 기다리고 있든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도성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15년 묵은 그리움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향한 첫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입소식이 끝난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어요. 손에 들린 물컵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도성이라 불리던 그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서 연설하던 모습,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리던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목소리. 낮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던 그 음색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엄마, 밥 안 먹어? 서윤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응, 금방 먹을게. 너 먼저 먹어. 서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소식장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던 엄마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하지만 서윤은 더 묻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니 일찍 자야 했죠. 혜진은 서윤이 방으로 들어간 뒤에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15년 전 찍은 사진 속 기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오늘 본 도성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어요. 코의 선, 눈썹의 각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 아무리 생각해도 똑같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죠. 닮은 사람일 뿐이야.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 혜진은 스스로에게 말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어요. 도성이 연설 중에 했던 그 문장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어려울수록 천천히.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서윤이 어렸을 때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혜진이 육아에 지쳐 힘들어할 때면 언제나 기현은 그 말을 해주었어요. 단순히 닮은 사람이 그 말까지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도성의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남편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얼굴은 떠나지 않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윤은 매일 훈련을 받으러 센터에 갔고, 혜진은 평소처럼 간병인을 다녔어요.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조금도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궁금증은 더 커져만 갔죠. 결국 혜진은 서윤에게 간식을 전해주겠다는 핑계로 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서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음료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혜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성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선 혜진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도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혹시 그가 지나가지는 않을까? 혹시 다시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도성이었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혜진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피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 사이 도성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성은 혜진을 발견하자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무의식적으로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의 발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훈련 구호 소리도 모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성은 한참을 혜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저희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그 순간 혜진의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 질문, 저 목소리, 저 눈빛, 모든 게 남편과 똑같았어요. 혜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혜진은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사람이 정말 남편이라면,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웠죠. 도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혜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혼란과 절실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는 것처럼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왠지 낯이 익어서요. 도성은 어색하게 웃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는 동안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습니다. 저 사람은 남편이 맞습니다. 혜진은 이제 확신했어요. 닮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말투도 눈빛도 나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질문할 때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모양, 그 모든 게 기연이었어요. 혜진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서윤에게 간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윤은 훈련복을 입고 땀에 젖은 채로 엄마를 반겼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응,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샌드위치를 받아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도성 지휘관님 있잖아. 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저번에 훈련할 때 봤는데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 나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돼.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모르겠어. 그냥 뭔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지휘관님 같을 것 같아. 서윤의 말에 혜진은 숨이 막혔어요. 서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사진으로만 아버지를 알고 있는 서윤이 도성에게서 아버지의 느낌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느낌이야. 이상하지? 아빠 얼굴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서윤은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돌려 서윤에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이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그날 밤 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옛 사진을 꺼내 들고 도성의 얼굴과 비교했습니다. 볼수록 똑같았어요. 코의 선, 눈썹의 각도, 웃을 때 볼이 살짝 들어가는 버릇까지. 주변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냐고요.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혜진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마음속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죠. 손이 떨렸지만 혜진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낡은 지갑, 손목시계,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혜진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현과 혜진, 그리고 어린 서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맞죠? 그 사람이 당신 맞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는 혜진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하지만 혜진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이 사진을 들고 그 사람 앞에 서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남편이라면 이 사진을 보고 무언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기억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혜진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혜진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하러 갈게. 당신한테 갈게. 새벽 어둠 속에서 혜진은 사진을 꼭 쥔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두렵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죠. 며칠 뒤 혜진은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서윤에게 간식을 전해주겠다는 핑계였어요. 손에는 김밥 도시락과 음료수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혜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성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가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지난 며칠간 혜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도성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에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던졌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습니까? 그 말 속에 담긴 혼란과 절실함이 혜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센터 건물 안으로 들어선 혜진은 서윤이 있는 훈련장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복도는 한산했어요. 혜진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도성이 지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2명의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도성 지휘관님 말이야. 사실 옛날엔 이름이 달랐다던데. 혜진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나도 들었어. 15년 전쯤에 기억상실 상태로 구조됐다더라. 진짜? 그럼 원래 이름은 뭐였대? 그게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새 이름을 지어준 거래. 한도성이라는 이름도 그때 만든 거고. 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난간을 붙잡아야 했죠. 15년 전, 기억상실, 신원 확인 불가. 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것도 정확히 15년 전이었어요. 백화점 붕괴 사고가 났던 그 해, 시신도 찾지 못하고 실종 처리되었던 그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근데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잖아.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한다더니 구조 현장에서는 정말 대단하시대. 맞아. 그래서 금방 최고 직책까지 오르신 거지. 진짜 타고난 사람인가 봐. 혜진은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 기현도 현장에서 최고의 실무형 기술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대응했던 사람이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인정받았어요. 직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난간을 붙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똑같은 얼굴,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말투. 그리고 15년 전 기억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우연일 수 있을까요? 혜진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훈련장 근처 복도를 지나가던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성이었어요. 그는 스태프 몇 명과 함께 서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도성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모습, 손을 움직이며 설명하는 제스처, 그 모든 게 기현과 똑같았어요. 혜진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성이 스태프에게 물었어요. 다들 괜찮아요? 점심은 먹었어요? 그 목소리, 그 말투. 혜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현이 동료들에게 늘 하던 말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던 남편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저기 살아서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눈을 떴을 때 도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혜진은 숨이 턱 막혔어요. 도성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더니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의 눈동자가 깊이 흔들렸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도성을 바라보았죠.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기억의 흔적, 알아봄의 순간, 그 어떤 것이라도요. 도성은 혜진을 바라보며 한 발짝 다가오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멈추었어요.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몇 초였는지 아니면 몇 분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성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하듯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과 함께 반대편 복도로 사라졌죠. 혜진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죠. 저 사람은 기현이 맞습니다. 혜진은 이제 거의 확신했어요. 닮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만 같은 게 아니었어요. 말투도 습관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남편이었습니다. 혜진은 간신히 마음을 추스르고 서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었어요. 서윤은 땀에 젖은 채로 엄마를 반겼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도 가빴죠. 열심히 훈련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엄마, 또 왔어? 요즘 자주 오네. 응, 그냥 내가 잘 지내나 보고 싶어서. 혜진은 애써 웃었지만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였어요. 서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괜한 기대를 심어주었다가 아니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서윤이 도시락을 받아들며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고마워. 그 웃는 얼굴이 어린 시절 기현을 따라다니며 웃던 모습과 겹쳤어요. 혜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도성이 정말 기현이라면 서윤에게 아빠를 돌려줄 수 있는 거였어요. 1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서윤에게 가족을 되찾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15년 전에 기억상실 상태로 구조됐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새 이름을 지어줬다.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금방 최고 직책까지 올랐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기도 상황도 능력도. 혜진의 마음속 확신은 이제 거의 100%에 가까워졌어요. 혜진은 옷장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15년 전 서윤이 5살이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현과 혜진, 그리고 어린 서윤이 함께 웃고 있었죠. 혜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주면 당신도 뭔가 떠오를지 몰라. 만약 도성이 정말 기현이라면 이 사진을 보고 무언가를 느낄 거예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요.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예요. 혜진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혜진은 결심했어요. 이 사진을 들고 도성을 찾아가기로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만약 그가 남편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포기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기현이라면 15년 동안 기억을 잃고 혼자 살아온 남편이라면 혜진은 그를 되찾아야 했어요. 서윤에게 아빠를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꼭 쥔 채 긴 밤을 보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진실을 향한 또 한 걸음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도성도 이상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서윤의 어머니 심혜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성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왜 저 사람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기억을 잃은 뒤로 늘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았는데 그 여자를 보면 그 안개가 살짝 걷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성은 몸을 뒤척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결국 일어나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밤하늘에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날 도성은 부하 직원에게 슬쩍 물었어요. 저기 한서윤 교육생 어머니 이름이 뭐였죠? 심혜진 씨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요. 도성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스스로도 왜 그게 궁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이유 없이 본능적으로요. 혜진.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것 같았죠. 입술로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중얼거려 보았어요. 혜진.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결심을 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센터에 갈 때마다 도성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를 발견하면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사진을 꺼내려다가도 손이 떨려서 다시 가방에 넣곤 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가 남편이 아니라면 어쩌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가 남편이 맞는데도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쩌지? 그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서윤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녁을 먹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한도성 지휘관님 있잖아.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왜? 그분이 나한테 유독 신경을 많이 써주셔. 다른 교육생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나한테만 자꾸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훈련할 때도 계속 지켜보시고.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성이 서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그도 무의식적으로 서윤에게 끌리는 걸까요?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남아있는 걸까요? 기억은 잃어버렸어도 피는 속일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 지휘관님, 왜 저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라고. 혜진은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뭐라고 하시던?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라고 하시더라. 근데 그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좀 떨리셨어. 그리고 갑자기 눈이 빨개지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어. 왠지 울 것 같은 표정이었어. 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 딸이 있었으면. 뭐 이런 말씀 같았는데.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은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딸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다시 센터를 찾았습니다. 서윤의 건강검진 결과를 받으러 의무실에 가야 했거든요. 오늘은 꼭 도성에게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며 왔어요. 가방 안에는 15년 전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혜진은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도성이 서 있었거든요. 그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혜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마주치니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가방 속 사진을 꺼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 순간 도성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발견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던 훈련장의 소리도 직원들의 발소리도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마주 서 있었어요.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사진을 보여줘야 해.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도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를 끌어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마에 미세한 주름이 잡혔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길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대로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도성의 눈을 보면 모든 게 멈춰버리는 것 같았어요. 도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죠. 저기, 정말 우리 처음 본 게 맞습니까? 그 질문에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15년 전에 헤어진 내 남편이라고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혜진은 삼켜야 했어요.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성은 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녀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못했죠.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도성은 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왜 저 뒷모습이 이렇게 슬프게 느껴지는 걸까? 도성은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어른거렸어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 장면이었죠.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혜진은 복도 모퉁이를 돌자마자 벽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턱 끝으로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 혜진은 속삭였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15년 전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기현과 혜진, 그리고 어린 서윤이 함께 웃고 있었죠. 그때 서윤은 겨우 5살이었어요. 아빠 품에 안겨 해맑게 웃던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사진을 바라보며 자신을 원망했어요. 오늘도 기회를 놓쳤습니다. 분명히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갔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또 겁이 났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왜 이렇게 겁쟁이야, 나는. 혜진은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됐어요. 15년을 기다렸잖아요. 이제 와서 두려워하면 어떡해요. 도성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혜진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혜진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도성도 어딘가에서 잠 못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다음에는 반드시 보여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속삭임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15년 만에 남편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실이 두 사람을 점점 더 가깝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죠. 서윤은 입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체력 테스트에서 상위권을 기록했고 이론 시험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교관들의 눈에 띄었죠. 한서윤 교육생, 오늘 훈련 잘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우수 수료생 될 수 있어요. 교관의 칭찬에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어요. 같은 기수 교육생들 중 일부가 서윤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죠. 쟤 뭐야, 입소하자마자 잘난 척이네. 그러게.
지휘관님한테도 특별 대우 받는 것 같던데. 박도영이라는 남자 교육생이 친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그는 입소 전부터 자신이 최고가 될 거라고 자신했던 터라 서윤에게 밀리는 게 몹시 불쾌했어요. 며칠 뒤부터 서윤에 대한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식당에서 자리를 비워주지 않거나 조별 활동에서 서윤만 빼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지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야, 한서윤. 너 지휘관님이랑 무슨 사이야? 왜 너만 챙겨? 도영이 훈련장에서 대놓고 물었습니다. 주변 교육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서윤은 혼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이 둘러싸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서윤은 얼굴이 빨개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휘관님은 모든 교육생한테 똑같이 대해주세요. 에이, 거짓말. 우리 다 봤거든. 너만 보면 눈빛이 달라지시던데. 서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도성 지휘관이 자신에게 유독 신경을 쓰는 건 서윤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유를 서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기 대피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훈련용 연기 장치를 사용해서 실제 화재 상황처럼 대피하는 훈련이었죠. 교육생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도영과 친구 한 명이 장비 창고 근처에서 수군거렸어요. 야, 저거 연기 장치 압력 레버잖아. 저거 좀 올리면 연기가 더 많이 나오겠다. 뭐 하려고? 그냥 장난이야. 한서윤 놀래키려고. 연기 많이 나오면 쫄아서 울지도 모르잖아. 도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슬쩍 압력 레버를 한 칸 올렸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연기가 조금 더 나오는 정도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교관의 신호와 함께 연기 장치가 가동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연기가 퍼졌어요. 교육생들은 배운 대로 자세를 낮추고 대피로를 찾아 이동했죠. 그런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숨을 못 쉬겠어. 교육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패닉에 빠졌어요. 연기 농도가 순식간에 높아지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관들도 당황하며 즉시 훈련 중단을 외쳤죠. 전원 대피, 훈련 중단.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출구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훈련장 뒤쪽 구조물 근처에 있었어요. 연기가 너무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방향을 잃어버렸죠. 어디지? 출구가 어디지? 서윤은 기침을 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가빠왔어요.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신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엄마가 해주던 말이었어요. 어려울수록 천천히. 서윤은 떨리는 입술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마.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도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분명히 들었어요. 어려울수록 천천히. 그 순간 도성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안에 아직 사람이 있습니다. 도성은 외치며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온몸의 세포가 저 안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은 지옥 같았어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도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벽을 따라 더듬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저 아이에게 가라고 반드시 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서윤, 어디 있어요? 그의 외침이 연기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목이 쉬어갔지만 계속 불렀어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성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을 발견했죠. 서윤 씨. 도성은 서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어요. 서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죠. 도성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그는 서윤을 업고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때 위에서 훈련용 구조물 일부가 떨어졌어요. 도성은 몸을 돌려 자신의 등으로 서윤을 감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충격이 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마침내 출구가 보였습니다. 도성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햇빛이 쏟아지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으며 서윤을 내려놓았습니다. 의무대, 빨리.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서윤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성은 서윤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서윤 씨,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눈 떠봐요. 그 순간 서윤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 도성의 눈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번개처럼 박혔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죠. 뭐라고? 하지만 서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무대원들이 서윤을 들것에 옮겼어요. 도성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왜 자신을 아빠라고 불렀을까? 왜 그 말이 이렇게 가슴 아픈 걸까?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혜진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서윤이 훈련 중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거였어요. 서윤아. 혜진은 들것 위에 서윤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성이 얼른 혜진을 부축했어요. 괜찮습니다. 연기를 많이 마셨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혜진은 도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서윤을 구하느라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15년 전 사라진 남편이 지금 자신의 딸을 구한 거였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년 전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지휘관님.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사진 좀 봐주세요. 혜진은 사진을 꺼내 도성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이 바르르 흔들렸어요. 이 사진 속 남자. 당신이에요. 도성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려 하고 있었어요. 도성은 혜진이 내민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눈동자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에 멈추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자신과 완전히 똑같았거든요. 눈, 코, 입, 이마의 선까지.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뭡니까? 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 바르르 흔들렸어요. 혜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15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저, 그리고 5살이던 서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성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이마를 관통했어요. 도성은 비명을 지르며 이마를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죠.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지휘관님, 혜진이 다급히 달려갔어요. 하지만 도성은 고통에 몸을 웅크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콘크리트 냄새, 비명소리, 15년 전 백화점 붕괴 현장의 장면들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무너지는 천장, 도망치는 사람들, 피투성이가 된 동료의 얼굴. 기현 씨, 여기요. 도망쳐.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15년 전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의 것이었어요. 너라도 살아서 진실을 밝혀 동료가 외치던 소리.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순간 도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기억은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어요. 까만 머리카락, 예쁜 눈웃음. 혜진이었습니다. 15년 전의 혜진. 여보, 오늘 서윤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뛰어오는 장면. 작은 손을 뻗으며 자신에게 달려오던 아이. 아빠. 서윤이었습니다. 5살의 서윤. 도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5년간 닫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면서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죠. 자신의 이름은 한기현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전 점검 기술자였어요. 아내 혜진과 딸 서윤이 있었죠. 15년 전 백화점이 붕괴하던 날 머리를 다치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자신은 한도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딸은 자신을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거였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성의, 아니, 기현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어요.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을 부르는 그 목소리. 당신, 나 알아보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고개를 들어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15년 전의 기억이, 사랑이,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혜진, 당신이구나. 정말 당신이구나. 기현은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진짜인지 확인하듯이 볼을, 이마를, 머리카락을 만졌어요. 혜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당신 살아있었어.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혜진은 울음을 터뜨리며 기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기현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15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기현은 흐느꼈어요. 기억을 잃고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의무실 쪽에서 서윤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연기를 마시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되찾은 거였어요. 서유는 엄마와 도성 지휘관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리 와. 서윤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기현은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5살이던 아이가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났어요. 기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윤아.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지휘관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친숙했거든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기절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희미했거든요. 기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라고 했어. 서윤아, 넌 날 아빠라고 불렀어. 서윤은 숨이 턱 막혔어요. 기절하기 전 연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주던 그 품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안전하게 느껴졌는지, 왜 무의식 중에 아빠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설마, 진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이분이 아빠야. 15년 전에 사고로 기억을 잃으셨던 거야. 지금 막 기억을 되찾으셨어.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기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빠의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15년 동안 그리워하던 아빠가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빠.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기현이 얼른 서윤을 안아 일으켰어요. 서윤아, 아빠야. 미안해. 너무 미안해. 기현은 딸을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서윤도 아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어요. 15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란 서름이, 그리움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서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기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혜진도 2사람을 껴안았어요. 3사람은 훈련장 앞에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육생들과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죠. 누군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게 뭐야? 지휘관님이 왜 저러셔? 저 여자분이 누구래? 하지만 3사람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15년 만에 되찾은 가족.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한참 뒤 3사람은 의무실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기현은 혜진과 서윤의 손을 양쪽으로 꼭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또 사라질 것 같아서요. 15년 동안 정말 힘들었겠다. 기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서윤도 아빠의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어디 가지 마. 우리 곁에 있어. 기현은 2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약속해. 혜진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서윤은 아빠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3사람은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떨어져 있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기대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기현은 아내와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야 했어요.
아내에게, 딸에게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15년 만의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기현은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혜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연달아 뜨면서 화면이 멈추지 않았어요. 혜진은 잠결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혜진이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기현이 달려와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뉴스 기사 링크가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15년 전 백화점 붕괴 은폐 책임자, 당시 기술 감독 한기현 지모. 기억상실로 숨어 살던 은폐 책임자, 재난구조센터 최고 직책에 있었다. 유가족 모임, 한기현 책임 추궁 기자회견 개최. 기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은폐 책임자, 자신이? 기억은 돌아왔지만 아직 흐릿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기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은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죠. 저희는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랜 시간 조사해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 결과 당시 점검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점검 승인자란에 한기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붕괴 위험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사고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점검 보고서의 일부가 확대되어 나왔어요. 흐릿하게 점검 승인자 한기현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혜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었어요. 시민단체 대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년 동안 편하게 살면서 영웅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 책임자라는 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기현 씨가 최근 기억을 되찾았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 대표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편리하게도 15년 만에 기억을 되찾았군요. 기억상실이라는 게 얼마나 편리한 핑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현은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은폐 책임자라고, 시민들을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때 서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도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인터넷에 아빠 이름이 계속 나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서윤아, 이건 오해야. 아빠가 그런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왜? 어제 막 만났는데. 기현은 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기억이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아직 흐릿하게 끊겨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짓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기현의 휴대폰으로 공식 연락이 왔어요. 국가재난본부에서 긴급 내부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재난구조교육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죠. 조사 기간 동안 직무를 정지하고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현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요.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예요. 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다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직 흐릿한 부분이 있어. 정말 내가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기현의 목소리에는 자기 혐오가 가득했어요.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언론은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기억상실을 이용한 영웅 코스프레, 15년간 숨어 살던 은폐 책임자, 구조센터 최고직 체계, 유가족들의 분노, 한기현 처벌 촉구. 인터넷 댓글은 더 심했어요. 기현을 향한 욕설과 비난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혜진은 기사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남편을 잘 알았어요. 서윤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육센터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제 아빠가 그 은폐 책임자래. 어쩐지 지휘관님이 쟤한테 특별히 잘해주더라. 다 이유가 있었네. 박도영이 일부러 서윤에게 들리도록 말했어요. 아, 근데 기억상실이 진짜일까? 편리하게도 딱 책임 피할 때 기억 잃고, 딱 가족 찾을 때 기억 돌아오고. 주변 교육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훈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5년 만에 아빠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혜진은 밤새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점검 보고서 사본을 구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죠. 이상해. 혜진은 중얼거렸어요. 보고서의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이틀 전에 작성된 보고서인데 그때 남편은 출장 중이었어요. 혜진은 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가야 했는데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 갔었거든요. 그리고 한기현이라고 적힌 서명의 필체가 남편의 글씨와 달랐어요. 혜진은 남편의 옛 편지들을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기억자를 쓸 때 항상 꼬리를 길게 빼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의 서명에는 그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분명히 조작된 거야. 혜진은 확신했어요. 누군가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15년 전 일이라 증인도 없고 원본 서류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현은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랬을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기현은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어요. 혜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날의 장면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여전히 흐릿한 부분이 있었어요. 동료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던 장면,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던 순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빠를 안아주었어요. 아빠, 난 믿어. 아빠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아. 기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미안해. 이제 막 아빠 찾았는데 이런 일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기현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진실을 밝힐 방법은 보이지 않았죠.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15년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어디서 올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의 폭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기현에게 차가웠어요. 인터넷에는 매일 새로운 비난 글이 올라왔죠. 기현은 직무정지 상태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거나 가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어요. 한때 수백 명의 교육생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혜진은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15년 만에 되찾은 남편인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매일 밤 남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말했지만 기현의 눈에서 빛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기현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하늘은 흐렸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기현은 고개를 숙인 채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15년 전 가족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혜진과 어린 서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은폐에 가담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의 일부가 여전히 흐릿해서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때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버지였을까? 아니면 200명의 목숨을 외면한 비겁한 인간이었을까?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쿠르릉 쾅. 기현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니 도심 쪽에서 먼지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죠. 기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죠.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의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콘크리트 잔해가 인도를 덮치면서 지나가던 시민들이 깔린 상태였습니다. 살려줘요. 안에 사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안에 있어요. 제발.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소방차와 구급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현은 현장을 빠르게 살폈어요. 15년간 쌓아온 재난 구조 경험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로 접근해야 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2차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기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현은 주저하지 않고 잔해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직무정지 상태라는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다리가 콘크리트 조각에 눌려 있었습니다. 기현은 힘껏 조각을 밀어내고 남자를 끌어냈어요.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기현은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시 잔해 속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기현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업고 나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그때 안쪽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기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에 아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기현은 다시 잔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안쪽은 더 위험했어요. 천장 일부가 금이 가 있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울음소리를 따라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잔해 틈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저씨가 왔어. 이제 괜찮아. 기현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천장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현은 아이를 꼭 안고 몸을 날렸어요. 콘크리트 조각들이 등 뒤로 쏟아져 내렸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기현의 등에 몇 군데 상처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밖으로 나오니 소방대원들이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기현은 아이를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엄마가 기현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현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온몸에 힘이 빠졌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위험에서 시민을 지키는 것. 그게 자신의 존재 이유였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기현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기현은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기현이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죠. 그 영상은 곧바로 SNS에 올라갔습니다. 은폐 책임자라던 그 사람이 시민을 구했다. 직무정지 상태인데도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게 진짜 범죄자가 할 행동인가?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여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그 현장 근처에 있었어요. 실습 조별 과제로 그 지역을 지나가던 중이었거든요. 멀리서 아빠가 잔해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건 아빠다. 서유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아빠가 아이를 안고 나오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게 진짜 아빠의 모습이었어요. 남을 돕는 걸 본능처럼 여기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사람. 현장이 정리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기현에게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은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한기현 씨 맞습니까? 기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15년 전 백화점 사고 때 죽은 박진우의 형입니다. 기현의 눈이 커졌어요. 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흐릿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 동생이 사고 나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걸 맡겼어요.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때 동생이 그랬습니다.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기현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걸 전해달라고요.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도 실종됐다고 해서 전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다 최근에 뉴스에서 당신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USB를 열어봤어요. 기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어요. 이 안에 그날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결백하다는 증거가요. 기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이 이 작은 USB 안에 담겨 있었어요. 진우가 저를 위해 이걸 남겼다고요?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생은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질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본사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그래서 미리 증거를 빼돌려서 저한테 맡긴 거예요. 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 전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진우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어요. 기현 씨, 우리 형을 찾아. 너라도 살아서 진실을 밝혀.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현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진우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기현은 혜진과 서윤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앞에 세 사람이 모였어요. 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볼 거예요. 서윤도 아빠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뭐가 나오든 우리는 아빠 편이야. 기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열어볼게. 기현이 USB를 꽂았어요.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과 문서 파일들이 있었어요. 기현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사실이요. 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같이 들어요. 뭐가 나오든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기현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첫 번째 음성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잠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투로 봐서 높은 직책의 사람 같았죠. 점검 결과는 그냥 양으로 올려. 붕괴 위험 얘기는 쓰지 마. 기현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분명히 본사 간부의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둥 3개에서 균열이 발견됐어요. 지금 당장 보수하지 않으면. 이번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진우였습니다. 기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5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친구. 그런 건 본사에서 알아서 할 거야. 자네들은 서류만 깔끔하게 정리해. 알았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기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목소리였거든요. 15년 전의 자신. 시민이 위험합니다. 저는 서명 못합니다.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기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혜진은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기현,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방침에 따르라고. 방침이요? 사람 죽이는 게 방침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절대로. 녹음이 끊겼습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아빠가 거부했구나. 은폐를 거부했어.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의심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자신은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반대했던 거였어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진우의 목소리로 시작되었어요. 기현 씨, 이거 녹음해뒀어. 혹시 모르니까 나쁜 놈들이 우리한테 책임 뒤집어 씌우려고 할 것 같아서. 기현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우는 알고 있었어요. 본사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걸. 그래서 미리 증거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만약 내가 어떻게 되면 이 파일 형한테 보낼 거야. 기현 씨한테 전해달라고. 기현 씨는 좋은 사람이야. 억울하게 되면 안 돼. 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기현 씨, 만약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기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내가 지켜줬구나. 정말 고마워. 혜진이 남편을 안아주었어요. 서윤도 아빠 곁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더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본사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점검 보고서 승인자란에 한기현 이름 넣어. 그 자식이 서명 안 하면 우리가 대신 해주지 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 자식한테 다 뒤집어 씌워. 하지만 부장님, 그건 문서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 아니라 업무 처리야. 시키는 대로 해. 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야. 이게 증거야. 문서가 조작됐다는 증거.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밤새 뒤져서 발견했던 필체 차이, 날짜 오류. 전부 설명이 되었습니다. 본사가 기현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거였어요. 기현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일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이 풀렸어요. 자신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어요. 본사의 부정을 거부했다가 희생양이 될 뻔한 사람. 다음 날 아침 기현은 USB를 들고 국가재난본부를 찾아갔습니다. 강태민 중장이 직접 그를 맞이했어요. 한기현 씨, 어서 오세요. 연락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은 50대 초반의 군인 출신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롭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현은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안에 15년 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강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받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구조센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회의실에 감사단이 모였습니다. 혜진과 서윤, 그리고 진우의 형 진호도 함께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감사단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민이 입을 열었어요.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한기현 씨는 은폐 지시를 거부한 내부 고발자였어요. 본사가 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겁니다. 감사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단체가 공개한 문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조작 여부를 확인해야죠. 며칠 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시민단체가 공개했던 점검 보고서는 본사가 조작한 문서였습니다. 한기현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어요. 필체 감정 결과 서명이 기현의 것이 아니라는 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TV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진범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였다니. 그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날 시민단체 대표가 기현을 찾아왔습니다. 혜진과 서윤도 함께 있었죠. 한기현 씨, 죄송합니다. 대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었어요. 진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당신을 몰아세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기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도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진짜였어요.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대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15년 전 사고는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다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은폐의 희생자였던 기술자, 사실은 시민을 지키려 한 영웅.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기현은 내부 고발자였다. 조작된 문서로 누명 쓴 남자, 명예회복 눈앞에. 혜진은 뉴스를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난 알고 있었어. 당신이 그럴 리 없다고. 기현은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15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다 알아줄 거야.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기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믿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강태민 중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기현 씨, 내일 오전 10시에 정부 브리핑이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있을 거예요. 가족분들과 함께 오세요. 기현은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서윤이 아빠와 엄마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나 어릴 때 기억나?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말라고. 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억나. 기억나, 서윤아. 나 그 말 덕분에 버텼어. 아빠 없이 15년 동안. 힘들 때마다 그 말 생각했어. 기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아빠가 곁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서윤이 아빠의 등을 토닥였어요. 이제 됐어. 이제 아빠 있잖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혜진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서윤은 아빠의 무릎에 머리를 눕혔죠. 15년의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밤만큼은 가족끼리 조용히 이 순간을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전에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줬었죠. 그때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여보, 떨려요? 혜진이 물었어요. 기현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근데 마음은 편해. 서윤이 방에서 나왔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두 함께 정부 브리핑에 참석하는 날이었어요. 아빠, 준비됐어? 응, 준비됐어.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강태민 중장이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부청사 브리핑룸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거렸어요. TV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기현은 가족과 함께 앞줄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혜진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태민 중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정부는 15년 전 백화점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기술자 한기현 씨는 붕괴 위험을 은폐하라는 지시를 단호히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시민단체가 공개했던 점검 보고서는 당시 본사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조작한 문서였습니다. 한기현 씨의 서명은 위조된 것이었어요. 강태민이 잠시 말을 멈추고 기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기현 씨는 사고 당시 시민들을 대피시키다 건물 붕괴에 휘말렸고 이후 기억상실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한도성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재난구조교육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기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5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자신은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한기현 씨의 15년간 희생과 헌신을 인정하여 특별 포상을 수여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잃은 삶을 보상하기 위해 특별연금과 주거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자들도 참석자들도 모두 박수를 쳤어요. 뒤쪽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가 결백하다는 것도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도 울고 있었어요. 아빠 없이 자란 15년.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지켜본 15년.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현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기자들이 기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한기현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요. 그래서 가장 힘들었던 건 누명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해야 했던 거였어요. 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끝까지 믿어줬어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기현은 혜진과 서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15년 전 저를 위해 증거를 남겨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박진우. 그 친구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기현은 재난구조교육센터로 복귀했습니다. 정문 앞에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기현이 차에서 내리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휘관님. 직원들이 외쳤어요. 기현은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15년 동안 한도성으로 살았던 이곳이었어요. 이제는 본명으로 돌아왔습니다. 센터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한기현 지휘관님, 아니, 이제 본명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네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책상 위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카드에는 직원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휘관님, 힘내세요. 저희는 항상 믿고 있었어요.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현은 카드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윤도 교육센터에서 달라진 대우를 받았어요.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웃으며 인사했죠. 박도영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서윤 씨,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정말 후회해.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화가 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이제 신경 안 써. 앞으로 그러지만 마. 한 달 후 가족은 정부에서 제공한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혜진은 짐을 풀면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왜 또 울어요? 기현이 물었어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서 그래요. 이게 꿈인 것 같아서. 서윤이 박스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5년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빠, 이거 기억나? 기현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자신과 혜진, 그리고 5살 서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기억나. 이때 서윤이가 자꾸 움직여서 사진 10장이나 찍었잖아. 서윤이 웃었어요. 나 그때 가만히 있기 싫었거든. 혜진도 웃었습니다. 기현은 사진을 새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어요. 여기 걸자. 매일 볼 수 있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차를 내왔어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기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15년 동안 내가 누군지 몰랐어. 어디서 왔는지, 누굴 사랑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 혜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잊지 않았어.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말라는 말.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기현은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5살이던 딸이 어느새 2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가족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 서윤이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나도 그 말 덕분에 버텼어, 아빠. 아빠 없이 15년 동안 힘들 때마다 그 말 떠올렸어. 그러면 아빠가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 기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혜진이 남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말고. 이제 우리 셋이 함께 가는 거예요. 15년 동안 못한 거 다 같이 해요. 기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함께 가자. 천천히 멈추지 말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도 노을빛이 비쳤습니다. 15년 전의 세 사람과 지금의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만났네요. 기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시 만났어. 15년 걸렸지만.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아빠, 나 이제 아빠 요리 먹어보고 싶어.
엄마가 맨날 아빠 요리 맛있었다고 했거든. 기현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알았어. 내일 해줄게. 뭐 먹고 싶어? 다 좋아. 아빠가 해주는 거면. 혜진도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15년 동안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랫동안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행복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15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시간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천천히 멈추지 말고.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연디오였습니다.